안녕하세요. 독십자 아이메드 김상만입니다. 자, 그러면 더위를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고, 또 더위 먹어서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더위를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중요합니다. 꼭 그걸 시청해 주시고. 첫 번째, 그러면 탈수라고 했으니까 수분 섭취만으로 해결할까요? 물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해결되면 정말 쉬운 일이겠죠. 근데 젊은 분들은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어떤 건강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이 수분 섭취만으로는 이 더위 먹은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전해질, 이온이라고 하죠. 더위는 물을 안 먹어서가 아니라 땀이 많이 빠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땀의 성분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전해질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어떤 나트륨, 칼륨, 클로라이드, 이런 중탄산염, 이런 성분들이 우리 땀에는 있거든요. 물론 노폐물도 있지만 그러한 중요한 성분도 같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전하를 운반하는 무기줄이고 체액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심장 근육 같은 경우에 수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전해질이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간 거는 땀인데 물만 섭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이온 음료 또는 이러한 전해질을 섭취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다른 미네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전해질이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의 원인이 이제 탈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물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전해질 농도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 많이 먹으면 이 근육의 힘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다리에 쥐가 나고 경련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전해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또 일부 제가 혈압약하고 당뇨약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만성적으로 먹게 되면 주기적으로 이걸 섭취해 줘야 되는데 안 되면 이제 그렇게 또 생기는 거고, 또 이런 전해질을 조절해 주는 어떤 콩팥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또는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전해질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적합하지 않는 양의 어떤 영양제를 너무 많이 주사를 맞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오히려 전해질의 불균형이 올 수가 있어요. 소위 주사 중에서 포도당이라고 하는데, 이 포도당에는 전해질이 없기 때문에 주사 많이 너무 맞게 돼도 오히려 전해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거 치료할 때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꼭 하시고 주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해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수분 전해질 섭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 부신기능 시리즈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부신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이 있어도 우리 이 부신에서 나오는 이 알도스테론, 미네랄 글루코이드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되면, 그 호르몬이 또 기능을 못하게 되면 아무리 전해질이 있어도 이 전해질을 우리 몸에 적당하게 유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되면 사실상 꼭 체크하는 게 부신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꼭 수액 놓을 때, 이런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나는 이런 병이 있다, 의사 선생님들한테 꼭 상담을 해서 부신기능을 강화해 주는 그런 치료를 꼭 하셔야지만 정확하고 신속한 그런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물하고 이온 음료 잘 먹고 그러고 살면 되지 않느냐. 물론 건강하시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병원에 와서 수액을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성질환자, 어떤 콩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어떤 부신기능 저하증, 이런 환자의 내분비 질환들, 그리고 심장 질환 환자들은 또 수액을 너무 많이 맞아도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수액으로다가 그것을 조절해 주는 경우가 되게 효율적이고 정확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령자와 소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랬죠. 이런 분들은
우리 몸에 전해질 미네랄 같은 경우를 조절해주는 능력의 어떤 호르몬이 퇴화하거나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탈수가 됐고 더위 먹으면 빨리 병원에 와서 수액 치료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내분비 질환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여기 의문되는 게 만성위장질환이라고 제가 여기 썼는데, 만성위장질환은 뭐냐면 소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온 음료 섭취를 해도 흡수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수액 치료가 이제 하는 게 맞아요. 제가 팁으로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탈수가 되면 물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물하고 이온 음료하고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물은요, 위에서 흡수가 직접 되지 않아요. 대장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십이장을 거쳐서 내려가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흡수가 되게 느려요. 그런데 이 이온 음료하고 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위에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흡수가 빠르고 신속하게 회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례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는 것 중에, 우리가 물은요 500cc를 한꺼번에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위가 아주 큰 사람이면 몰라도. 근데 술은요, 맥주 같은 거 500cc는 한 번에 들이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왜 이온 음료를 섭취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두 번째로 이제 꼭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시중 음료 중에서는 열량이라고 하죠. 당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이 너무 많은 거를 섭취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칼로리도 더 많고. 그래서 시중 음료에서 이렇게 쭉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당뇨가 있다, 그리고 당 섭취는 조금 덜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함량표를 보고서 열량이 좀 적은 거를 선택하면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열량이 적은 걸 무슨 제로, 그다음에 토 무슨 이런 음료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너무 제로만 되는 것도 요즘 얘기하는 어떤 스테비아나 아스파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너무 많이 복용하는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이 없으면 어떠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열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열을 많이 받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원이 필요한데, 그 에너지 공급원 중에 가장 빠른 게 어떻게 보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또는 젖당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빨리 또 있어야지만 우리 몸에 에너지를 채울 수가 있어서, 너무 없게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포도당이라든가 당을 너무 섭취 안 해도 우리 회복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당이 너무 없는 걸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건강한 사람이고 당뇨가 없다, 그러면 충분한 어떤 당을 섭취를 하시는 것도 이런 열 스트레스, 어떤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삼복더위 하면 보양식이라고 하는 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삼계탕, 장어, 낙지, 문어, 전복, 이런 것들이 이제 보양식이라고 하면 떠오르잖아요. 아니, 삼복더위하고 과연 이런 음식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더위 할 때 물론 수분 그리고 전해질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더위를 극복하는데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예를 들어요. 이제 의학자들 또는 인류학자들은, 이 동남아시아 여행해 보셔야 알겠지만, 이 열대지방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체구는 어떻죠? 되게 작아요. 아주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일수록 신장이 크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인류학자하고 어떤 과학자들은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미노산 얘기를 해요.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가 열대지방에서 어떤 히트라고 하는 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된대요. 그래서 어떤 이 아미노산은 그래서 단순한 열량뿐만 아니라 이 체내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어떤 이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도 쓰고 세포막을 합성하는 데도 쓰고 어떤 효소를 합성하는 데도 쓰는데,
이런 열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의 어떤 단백질이 파괴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미노산을 섭취해 줘야지만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고 하는 어떤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 섭취가 최근에 점점 강조되고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연구로 젖소들이 이 더울 때, 여름에는 이 수유량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더위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계속해서 그 연구를 하시다가 이런 분들이 아미노산을 사료에 첨가했더니 이 수유량이 정상화되고 그렇지 않은 소보다 훨씬 더 수유량이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 중에서 이제 그 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그리고 메치오닌, 그리고 레스베라트롤 같은 어떤 항산화제, 이런 것들을 복용하게 되면은 이 수유량을 증가시켜 준다는 어떤 재미난 연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배추에도요, 더위를 잘 이길 수 있게 이 글루탄산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아미노산이거든요. 그걸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배추가 더위나 가뭄에도 잘 이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단백질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돼서 이 닭들 사육하는 농장에서 이 닭들의 성장이나 이런 걸 높이고, 특히 열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이 근육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 봤더니, 이 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 근육 단백질하고 아미노산 대사가 변화돼서 많이 파괴가 되고, 또 에너지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간에서 이제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 신생을 촉진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으로 어떤 걸 뜻하냐 하면, 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아미노산이나 그리고 적정한 당을 주게 되면 오히려 어떤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있고, 이 동물 연구만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어떤 연구가 사람한테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히트 스트레스라고 있는 사람의 남자하고 여자한테 브랜치 체인 아미노 애시드라고 하는 분지 아미노산을 이제 썼는데, 이 분지 아미노산은 루신, 아이소루신, 발린 이런 같은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 중에서 분해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리고 이 폭발적인 근육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또 그 외에도 헤모글로빈을 합성하고 혈당을 조절해주는 그런 아미노산이거든요. 이 아미노산을 공급했을 때 운동을 지속하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그래서 열을 이기는 데는 어떠한 이러한 수분, 그리고 전해질 플러스 아미노산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위를 이기는 그 요령을 이제 요약하면, 첫 번째, 일단은 제가 전에 언급했던 고위험자는 일단 무더위는 피하시는 게 답이에요. 가능하면 운동도 좋지만 이럴 때 무더위가 있을 때 운동 안 하시는 게 좋고요. 1시간 이상 장기간의 어떤 햇볕에 노출되거나 이런 경우를 좀 피하셔야 되고, 항상 적정한 어떤 그 실내 기온을 유지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피할 수 없다면 첫 번째는 물이에요. 물이고, 두 번째는 전해질이고, 세 번째는 이제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료 같은 걸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죠. 외래에서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음료를 섭취하면 좋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그걸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은 시중에 이온 음료라는 게 물보다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은 전해질이 없기 때문에 전해질이 있는 이온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흡수율도 높고 또 신속하게 탈수를 교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고려할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이 성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음료는 몇 칼로리가 있고 또 성분이 뭐가 있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뇨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열량이 좀 낮은 음료를 좀 선택하는 게 좋고요. 너무 당이 없어도 안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포도당이라는 게 에너지 공급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는 꼭 확인해 보고, 또 너무 높으면 당뇨 있는 분들은 삼가는 게 좋고, 만약에 당뇨가 없다고 하면 자기 취향에 따라서, 맛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면 되죠. 근데 여기에 이런 이온 음료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삼계탕 잘 드시고 전복이나 이런 보양탕 잘 드신 분들은
굳이 아미노산을 줄 필요가 없는데, 최근에 이런 아미노산을 보완하는 이런 그 제품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제품을 보면 이런 비타민 같은 것도 있고 전해질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열에 의해서 잘 파괴되는 어떤 메치오닌, 이러한 아미노산들이 같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아르기닌이라든가 글루타민,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음료 같은 것들을 선택할 때 물론 이거는 이제 물에 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은 따로 공급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타 먹으면 거기에 전해질 플러스,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 그리고 아미노산까지도 우리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런 음료를 이제 선택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환자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더위를 먹으면 제가 위험군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고령자거나 내분 비질환이 있거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고, 또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만성 소화불량, 이런 분들은 아무리 보양식을 먹어도 자기가 그 보양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더위가 먹었다 생각하면은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오시면 우리가 보통 아미노산 중에는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뭐 우리 몸에서 합성되어지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지만 내 몸의 상태가 안 좋게 되면 이런 아미노산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원활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이렇게 이용되거나 어떤 다른 기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음식이나 뭐 이런 섭취로 회복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내가 난 이 정도로 회복이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병원에 오셔서 이런 아미노산 수액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상태에 맞게 전해질도 보충하고, 그리고 비타민 같은 것들 좀 보충해주고, 자기한테 맞는 아미노산을 선택할 때 오히려 빠른 그런 회복을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해서 이 수액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수액 치료할 때는 내가 어떤 콩팥에 문제가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 수액 성분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하고 상의해서 그러한 그 수액 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